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살리기 프로젝트 김종원의 종목식당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크게 올려 세우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써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시장에는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기조와 미국의 하락 전환을 한 모습, 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는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식당에서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고요. 또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종원의 종목식당 오픈하겠습니다. 대표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미증시가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메타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반면에 국내 증시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미국장의 그러한 큰 낙폭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시장에 대한 상당히 시장을 오픈할 때 우려를 했었는데, 자, 오늘 장마감을 살펴보기 전에 해외 증시의 마감 현황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해외 마감에서 지난 실적을 발표한 메타가 마이너스 26.39%를 하락을 하면서 메타의 차트를 어제 보니까 아예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끝까지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 악화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쳤다면 조금 더 나은데 유럽에서 영국의 기준금리가 플러스 0.25%, 그래서 0.5%가 됐는데요. 자, 작년 12월에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이은 인상은 2004년 이후에 영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의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그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차트 보면은 다우지수 마이너스 1.45, 나스닥 마이너스 3.74. 차트 형태 보면은 반등한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내는 장 마감까지 밀어낸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2.44% 계속 밀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 국내 증시가 과연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마감 브리핑을 보면은 코스피가 플러스 1.62% 상승한 2,751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이 1,414억, 기관이 2,814억을 매수를 했고 개인만이 4,336억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1.14% 마감한 드디어 900포인트 위에 안착을 한 그런 날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이 326억, 기관이 121억을 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611억 매수를 했습니다. 환율은 1970원 위로 올라서면서 내려가면서 환율이 좀 방어해졌죠. 전일 대비 마이너스 9.2, 그래서 마이너스 7.6% 하락하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안 좋은 모습이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더욱 미치는 그런 모습인데 국제 유가가 90.27달러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 플러스 2.28%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몇 가지를 보면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인해서 골판지 관련주들 급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 곡물 가격 관련주들, 밀가루 관련주들, 방산주들이 상승을 했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일 미국에서 1.83% 상승하면서 금리 관련, 은행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트 형태를 보시면 코스피의 모습만 보시겠는데, 제가 몇 차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만큼 하락을 해서
아마 여기에서 박스권을 다시 만들 것을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인데 과연 2,850까지 상승했다가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갈지 여기를 지금 주요 관전 포인트 일종의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한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비중 축소,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어떻게 장을 시작할지 역시 궁금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마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관련한 금융주들, 또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종목 솔루션 시간으로 계속됩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들 저희 종목 솔루션 시간에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송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내용 포트폴리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차트 분석이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선착순 5분께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금호석유를 19만 3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도 잘 나오길래 매수했는데 악재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내릴 줄 몰랐네요. 비중도 40%라 추가 매수는 힘든데 비싼 수업료라 생각하고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도 작년 5월쯤에 굉장한 시세를 분출을 하다가 연이은 좀 주가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호재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수보단 사실 더 많이 빠져가지고 문제예요. 지수가 중간중간에 반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줄줄줄 흐르는데 자, 금호석유가 19만 3천 원 매주 그 비중이 40%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솔루션 받고 제가 한번 좀 심도 깊게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에 2월 달부터 그 급등을 했는데 급등 이유가 그 경영권 분쟁이 강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급등을 하죠. 서로 그 주식을 모으기 위해서 현재 박창구 회장과 조카하고 경영권 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네 가지고 2월 달에 급등을 했고 3월 26일 날 박창구 회장이 승리를 했죠.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금호석유. 금호석유는 사실 석유가 들었지만은 석유를 파는 회사는 아닙니다. 예, 화학주예요. 자, 금호석유 화학의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라텍스 있죠. 식당에서 조리할 때 끼는 고무장갑 같은 라텍스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용 장갑 소비가 늘면서 수출이 크게 늘어서 실적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 그래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대 시장에 진입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좋은 흐름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가 주가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12월에 자기 주식 17만 1,847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 수익만큼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서 주주들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영업이익 대비 지난 분기입니다. 작년 그 전해가 아니라 마이너스 21%가량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936억 원이 예상을 하는 그래서 컨센서스도 약간 소폭 하회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요. 그리고 현재 라텍스 가격이 마이너스 30%가량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주력 산업이 금호화학 같은 경우는 라텍스의 그러한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라텍스 가격의 인하 그리고 그 2023년까지 동사를 포함해서 국내외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라텍스 관련 공장들을 증설할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라텍스뿐만 아니라 여기 합성수지의 영업이익도 상당히 강한데 역내 신규 증설 물량 및 가전제품 등 주요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인해서 부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합성수지에서. 그리고
중국이 문제인데요. 중국에 그 판매되는 이 앞에서는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였지만은 수요를 해줘야 되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해서 2021년까지는 경제가 8.1% 성장을 했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5% 수준의 전망을 하면서 수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19만 3천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대비 지금 마이너스 22%가량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지 구간이 13만 5천 원 이 구간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 앞에 구간에 이 박스 구간에 하단 구간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돼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장기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마이너스의 기피가 23% 그리고 현재로서는 여기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하락 고점인데 지금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앞에서 많이 놓쳤죠. 손절 타이밍이 지금 18만 원 그리고 15만 8천 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응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만약에 13만 5천 원 부근 여기를 지지할 것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강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지지를 한 후에 반등을 한다. 그 경우에는 수익 실현보다는 17만 원 부근, 자, 17만 원 부근에서 이 부근이죠. 61선 부근이고, 자, 전부 지워보면요. 61선 부근, 17만 원 부근에서부터 비중 축소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성향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단기인지 장기인지. 지금은 장기 성향을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단기 성향이시다 하시면은 이 구간을 버틴다, 지지를 한다 했을 때는 17만 원보다는 16만 원부터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작년 12월 정도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손실을 최소화하는 16만 원부터 비중을 축소하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죠.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남아 있어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반등한 구간에서 이 종목도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추가적인 지수가 만약에 하락으로 꺾인다. 추가적인 하락이 염려되니까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솔루션 내어주셨는데요. 장기 접근이시라면 17만 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를, 단기 접근이시라면 16만 원 부근에서 정리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애플카 관련 이슈와 삼성 스마트폰 관련도 되어 있어서 MC넥스를 매수하였는데 지수가 내리면 같이 내리고 지수가 올라도 같이 오르고 답답합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같이 오르면 좋은데 또 내릴 때 같이 내리면 그때 정말 더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내릴 때 그렇게 많이 사실은 안 내렸어요. 지수 내릴 때 다른 종목들은 보통 지수가 1% 내리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보통 2, 3% 내리거든요. 그런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MC넥스 58,200원 비중 15%이신데 한번 보시면 긍정적인 요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S 적용 모델 확대 수혜입니다. 핸드폰 카메라와 관련된 건데 지금 2021년까지는 갤럭시 A의 상위 모델만 OIS 적용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 그 하위 모델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수혜주로 지금 MC넥스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 카메라에 사업이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2020년 이후에 그 비모바일 사업의 그 자동차 카메라 그리고 내장 카메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장용 카메라 부분 뭐 아다스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및 차량용 그 카메라를 집어넣는데 그 비중이 2020년에 매출 비중이 12%, 2021년에는 16%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22년에는 그래서 실적이
그 2021년 대비 38%가량 상승할 매출액이 1조가 넘는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에요. 나쁘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차트가 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체크할 필요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게 영업 매출액과 관련된 건데 사실 여기 보면 매출액이 2021년 작년 3분기까지 3분기의 매출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 33%예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5%. 상당히 안 좋았죠. 작년에 매출액이 안 좋았어요. 2021년에. 그런데 이 MCDX의 재무제표의 차트를 보면은 2021년 매출액이 바닥을 찍으면서 분기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바닥에서 분기별로 지금 상승을 해서 2022년은 그 2020년 대비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58,200원 매수가에서 현재 15%가량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자, 차트를 하나를 선을 쭉 그어보면 계속 바닥을 찍고 선을 하락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자체가 기업이 꾸준한 상승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차트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 차트들의 형태가 이게 121선 장기 이평선인데 대부분 이게 꺾였어요. 하락됐어요. 그리고 중기 이평선이 61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61 이평선이 지금 밑에 있는 데드 크로스 형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든 크로스 아니면은 지금 평행 크로스, 평행선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지금 좋은 모습이고 121선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 지지선이 일단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1차 지지가 47,000원 가량을 예상을 해요. 121선 딱 가격인데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44,000원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47,000원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급등의 시발점이었던 그 가격대거든요. 여기는 지켜줄. 그래서 이 과거에 지난 여름에 여기를 계속 횡보하면서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이탈하는 순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떨어질 때 여기를 지지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한다 하면은 44,000원까지 열어두셔야 됩니다. 지수가 꺾이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권해드려요. 지금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47,000원을 지지하는 모습, 여기 박스권처럼 이렇게 횡보를 한다 계속. 이거는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데는 추가 매수를 그 비중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 매수를 하시면 괜찮겠고, 만약 여기를 지수가 꺾인다, 급락이 온다 지수가, 그럴 때는 매수는 피하시고 이 아래에서 4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매수하시게 되면 평단가, 매수가가 낮아지죠. 거기서 일단 비중 축소 후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하고 남은 물량으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봐도 좋겠다라고 솔루션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신청 가능한데요.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대주전자재료에 11만 8천 원 매수가고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9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1월 이때부터 계속해서 좀 주가가 부진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고민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네요. 2차전지 관련주로도 엮여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힘이 없긴 하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그 상당히 악재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고, 또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하락 각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신규 상장하면서 그러한 종목들이 급등을 해준다고 하면은 관련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텐데요.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하죠. 오늘 뭐 좋은 흐름이긴 했는데요. 자, 매수가 대비 오늘 하락까지 하면은 21% 가량 하락의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에서 현재 자, 좀 높이 사신 게 지금 굉장히 아쉽긴 해요. 만약 여기 사셨다 11만 8,500원, 네, 이 가격이신데 11만 8,000원이에요. 자, 하락이 일단 하나, 둘, 3차 하락, 그리고 자, 하락을 선을 하락 패턴과 상승 패턴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이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지금 120일선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 구간에서 20%의 비중이신데, 자, 고민스러운 자리라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 추세선이 일단 꺾였어요. 꺾여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거래량이 앞에서 크게 발생한 구간이 이 봉과 이 봉에, 자,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데 여기 구간, 이 앞에 돈 쓴 구간, 박스 구간이죠. 이 앞에 박스 구간을 이번에 이 앞에 언제냐, 1월 28일 날 지지를 해주고 딱 반등을 했습니다. 자, 대응 라인은 이날에 28일 날 81,500원, 이 부분이 대응 라인이 돼요. 사실 대응 라인이 되는데, 지금에서는 예상키로는 이 대응 라인에서 횡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지 않을까.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그래서 여력을 가질 수 있겠는데, 오늘 지수, 어제의 지수의 상승, 오늘의 지수의 상승 대비 상승폭이 상당히 약해요. 사실 이게 우려스러운 점이에요. 얘가 만약에 어제 지수의 상승과 오늘의 지수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120선 위에 안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그래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근데 장기 평선에서 120일선하고 60일선은 상당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0일선 바로 위에 있고 60일선까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에서 만약에 지수의 상승이 약간이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121선을 맞는다. 자, 121선이 딱 9만 5천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 가량까지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최소한 비중을 축소하고 매수가까지는 오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한다라는 계획을 하시고 지금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종목입니다. 9만 5천 원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타바이오요. 아타바이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37,450원이요. 37,450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예, 20%요. 20%. 아타바이오가 오늘 종가가 27,250원이에요. 손실 보고 계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바이오 관련 종목을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일단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보면은, 자, 오미크론 관련 주의 상승도 있었고, 급락도 있었고, 최근에 오미크론 관련의 상승보다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로서 상승했던 기록이 있는데, 매수가 대비 자 34%. 자, 시청자님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려가기 직전에 했어요. 내려가기 직전이면은 1월 달이나 12월 이 사이에 네, 네. 하셨구나. 이거 단기로 매수를 하셨던 거죠? 네. 단기인데 지금 이런 악재, 뭐 지수의 악재들의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신데, 단기로 접근을 하셨으면 사실은 일단은 지금 대응 전략을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오주들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오늘 뭐 말하자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한번 우르르 무너지게 다 같이 무너지듯이 바이오주들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뚜렷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바이오주들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여행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의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주들은 반대로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염려가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 떨어질 때 대응 라인이 31,000원 구간이었었어요. 이렇게 네. 보면은 이 앞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31,000원을 이탈하면서 더 내려가는데 다 여기를 앞을 쭉 보면은 박스 구간이잖아요. 여기에 과거에 돈을 많이 썼던 구간이에요. 네. 예,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딱 돈을 이 종목을 보면 31,000원을 딱 보실 거예요. 예, 매수가를 보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가격대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여기에. 그래서 아니 31,000원 아니시구나. 여기 위죠. 자, 여기가 31,000원까지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네. 저항이 커요.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이나 일단은 하락은 꺾었지만은 31,000원 근처, 3만 원부터 31,000원 근처까지 오면은 비중을 줄여버리세요, 점점. 네. 예, 줄이고 31,000원, 3만 원 뚫고 31,000원 쭉 갔는데, 자, 3만 원 뚫고 31,000원 갔는데 다시 내려서 3만 원을 이탈을 하려고 한다, 아래로. 네. 네. 그러면은 3만 원 근처에서 전량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편하십니다, 현재로서는. 아, 3만 원 네, 근처에서요. 3만 원부터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상승하네 하면서 매수가까지 오겠다라는 희망보다는 만약에 올라갔다가 다시 꺾여져 버린다. 네. 그러면은 3만 원 부근에서 전량 그냥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손실을 네. 최소한으로 만드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네. 네, 근데, 이해되셨죠? 네, 선생님 이게 오늘 네. 이게 3만 원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도로 내려왔거든요. 오늘. 네네네, 맞아요. 근데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까? 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지금 수급 형태에서는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는 매수를 꾸준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 쪽에서 매도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네. 과거에 이 정도 매수를 했었으면은 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차트에서 이게 외인과 기관의 매수 형태인데 따라서 외인과 기관들도 저점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이용해서 기술적인 반등은 3만 원 근처까지 올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3만 원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부터 비중을 줄이시고 수익을 만드시라 뭐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시기보다는 손실을 네네.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3만 원, 3만 천 원 오기는 올 수 네, 있을까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 오늘 이렇게 파란 음봉이 나왔는데도요? 네네, 오늘 파란 뭐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거래량도 별로 없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만 1,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해 나가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3만 원 이탈하면 전량 정리를 해보자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대표님과 상담 진행해 볼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네. 주셨을까요? 네, 라운 시큐어. 라운시큐어 매수가 어떻게 예. 되시죠? 네, 주가 4,600원요.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50%입니다. 아, 비중이 50%. 비중이 네.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이에요. 라운시큐어 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3,540원 이렇게 됐는데 이 종목을 네. 어떻게 또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라운시큐어 매수한 게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궁금하네요, 일단. 매수한 지 좀 꽤 좀 됐습니다. 좀 되셨어요. 예, 이게 작년에 보안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이 좀 네. 했었던 그런 종목이고
또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살짝 엮이긴 했었거든요. 보안 솔루션 네.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번에 최근에 그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그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 만들면서 관련주가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상승을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좀 되셨다라고 하면은 장기 매수를 생각하시고 지금 매수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장기는 아니었었는데 네. 그 물타기를 좀 했습니다. 아.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신 그래서 50% 가량의 형태이신데 일단 지금 기업적인 재무는 그냥 특별하게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특별하게 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특별한 그 이익을 못 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를 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네, 뭐 딱히 실적은 여태까지 좋은 적은 없었는데 지금 폭을 좁혀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주봉인데 주봉 과거 차트를 보면은 네. 여기가 3,200원대에서 과거에 여기서 박스권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예. 이게 하나가 이제 일주일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네. 일주일인데 여기서 지금 거의 한 7, 8개월 동안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가 예. 2021년 봄에 이 상승을 해서 다시 지금 돌아온 모습이에요. 예. 지금 이 모습은 원래 형태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여기서 돈 쓴 자리이기도 하고 이 기업에서 네. 최소한 여기는 지켜야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예. 예. 따라서 지금 이 구간은 현재 자 일봉에서 오늘 어제 오늘 반등하면서 역시 지수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 예. 여기서 아까 주봉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서 지금 박스권에 지지하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네, 해봤자 주봉에서 내려가 봤자 자 한 이 정도 구간 3,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는데 예. 과거에 최고까지 내려갔던 구간에서 딱 3,000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은 내려갈 만큼 내려갔고 지수도 지금 한 차례 더 내려갈 구간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예. 버티셨다면은 그냥 지금 50%고 비중은 추가하지 마시고 네. 버티신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 한 4,100원 구간까지는 예상을 해요. 과거에 아까 주봉 말씀드렸다시피요. 예. 이 구간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여 나가세요. 점점. 예, 올라갈 때. 여기서 상승을 전환을 할 때 4,100원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자, 예. 일봉으로 보면은 4,100원이 60일선 딱 60일선 저항이 맞네요. 그러니까 예. 4,100원 부분에서부터 비중을 축소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여기를 잘 견디는가. 그 4,100원까지 올라갔다 만약에 4,000원을 또 깬다 예. 하면은 거기를 한번 4,000원 깨면서 지수까지 무너진다 만약에요. 예. 예. 그러면 4,000원 부분에서는 전량 대응을 하시고 근데 지수는 정상인데 4,000원 부분을 약간 깨려고 한다. 예.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그냥 더 길게 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안주 같은 경우는 기업적으로 나쁘질 않거든요. 향후 좋은 그 보안 업체 같은 경우는 좋은 이슈들도 살아 있으니까요.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박셀바이오 매수가 44,000원에 비중이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보니까 전일 바이오주 잘 갈 때 잘 가고 오늘 또 바이오주 빠지면서 같이 또 하락세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박셀바이오 신규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를 받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도 완전히 급등한 그 당시 2000년 초반, 2000년 후반에 굉장히 시장에서 이거 모르면은 안 될 정도의 차트를 보셔도 바닥 대비 이 종목이 상승을 할 때 상당한 상승이었었는데요. 자, 3000%의 상승이었습니다. 네, 그 연구인데 박셀바이오가 지금 44,000원 부근, 자 44,000원 부근에서 보시면 매수가가 여기서 횡보하면서 지지하리라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급락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26% 상승. 자, 여기에 구간이 과거의 지지 구간을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자, 여기 3만 원 구간을 과거 3만 원 구간 찍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오늘도 이번에도 3만 원 위에서 찍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15% 상승이 시작하면은 이 앞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주들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바이오주들은 소외되니까 자, 현재 이 종목은 4만 원부터 자, 이 4만 원이 여기서부터 구간이 횡보를 하면서 저항 구간이 좀 세죠. 네, 여기 저항 구간이고 장점은 일단 수급이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 4만 원까지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만 원에서 비중 축소를 시작해서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번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만 원 부근 일단 비중 축소,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고 하면은 전략, 현금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4만 원 부근까지 올라세우면 비중을 축소해 보고 또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전량은 정리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PSK 매수가 42,00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종가가 45,450원입니다. 수익 보고 계신데 매도 타이밍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랜만에 수익인 종목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수가 상당히 좋은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단기 매수 관점에서 121선 부근에서 42,000원 딱 거기를 찍고 지금 매수 가격까지 매수를 하고 수익이신데 42,000원 맞죠? 42,000원에서 수익 6%가량. 지금 어제 급등을 하고 오늘 조정을 받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을 할 때 갭을 띄운 구간에서 사실 시가가 2%, 3% 많이 띄우진 않았습니다. 60일선 저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자, 하락 패턴을 돌리고 다시 쌍바닥인데 분봉에 보면은 하락 패턴을 돌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락 패턴을 돌린 모습. 자, 하락 패턴 돌리고 움직이는데 자, 이 구간 일봉상에서 61선 부근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7,000원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약 8%가량 수익 예상이 되는데 8% 넘네요. 네, 10%가량. 그 47,000원 구간이 앞에 여기 맞고 지지해준 구간이거든요. 지지해준 구간은 위로 올라가는 저항 구간이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47,000원 구간 1차 매도가 필요한 구간이고 두 번째 수익 실현 2차 매도는 49,900원 부근 5만 원 딱 그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일 수 있으니까. 자, 이 부근은 이 과거에 돈 많이 있었던 구간의 종가 부근입니다. 자, 49,900원 부근 2차 수익 실현 목표 구간으로 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1차로 47,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해 보시고요. 2차로는 49,000원 부근에서 수익을 실현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문의 주셨는데요. 명신산업이고 매수가 27,800원,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명신산업이 오늘 종가가 24,950원입니다. 손실 보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명신산업. 이 테슬라 관련주로 상당히 좋은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오늘 테슬라가 전날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신산업은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자, 기관하고 외인에서도 꾸준하게 사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종목이 지지해줄 구간이 과거에 자, 여기를 딱 찍고 올라가면서 24,000원 부근이죠. 여기를 이번에 이탈 사실 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돌려주는 모습이긴 한데 자, 명신산업은 2차 전지와는 관련이 없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하락하는데 얘는 그 테슬라의 틀과 관련된 그 가벼운 틀을 만드는 회사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따라서 테슬라의 주요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데 충분히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는 121선 근처까지는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7,000원, 27,800원이시죠. 28,000원은 딱 보면은 그 현재 28,000원이
61선, 28,000원 위가 120선인데 매수가까지는 기다리실 수 있으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상승을 하면은 상승폭이 지금 거기까지 가면 25%가량 돼요. 그러니까 비중 축소는 매수가에서 일단 비중은 반 이상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면은 할 때마다 얘는 현금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쭉 지금 상방은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할 때 현금화 전략. 그래서 28,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고 비중을 매수가에서 축소를 하시고 상승을 했다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매수가에서 전량 현금화하는 올라가는 걸 계속 기대하지 말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매수가로 떨어진다. 매수가에서 전량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은 만큼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 이후에 상승하면 수익 실현해 보시고 다시 매수가까지 떨어지면 전량 정리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5분께 현재 김종원 대표님의 노하우가 담긴 시크릿 강연 CD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테마와 대안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은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QR코드 스캔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시장을 주도할 테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장 막판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장이 마감을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오미크론,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질병청에서 같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지금 유럽 같은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빼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격리를 안 해요. 대신에 진단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꿨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전환을 하는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한국도 그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고민을 했는데 오늘 날라간 그 급등을 한 장막판에 급등한 종목들은 내일 눌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차라리 이런 경우 제가 요 며칠 계속 진단키트 관련주들 얘기를 했죠. 언급을 하고 관련주도 추천을 했었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지켜볼 이제 또 차라리 더 지켜볼 관련주로 진단키트 관련주 테마주들을 한번 내일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세가 좀 깊게 나타나긴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들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원픽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 주셨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작에 중국 확진자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현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보다 자세한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3일 연속 SD 바이오센스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 구정 연휴 전날도 SD 바이오센서를 얘기를 했었는데 자, 오늘 확진자가 27,000명이 넘었죠. 이렇게 되면 3만 명을 돌파할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겠고 또 오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올림픽을 하면서 전 세계가 모였는데 코로나가 확산될 확률이 더 많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시 잊혀질 수 있겠지만은 또 한 번 폭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관련주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가 진단 키트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종목은 휴마시스하고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허가를 한 자가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추정 PER이 6.85밖에 안 돼요.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겠고, 자,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외국인이 어제까지 지금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는, 그리고 연기금에서 지금 매수를 꾸준하게 진행하는, 그리고 이 위가 100만 주 넘는 한 달 기간 동안의 수급이거든요.
외국인이 100만 주 넘는 매수, 기관이 60만 주 넘는 매수, 연금에서 58만 주 넘는 매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SD바이오 센서를 한 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걸 바랬어요. 어제 제가 장 마감에 SD바이오 센서를 브리핑하면서 매수 기회는 아니다. 하지만 급락을 하면 매수 기회는 줄 것이다. 그때 들어가자라고 했었는데 슈마시스는 엄청나게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오늘 장 막판에 더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서 지지 구간, 오늘 거래 대금이 고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위에서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아래 밀면서 시작하면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고점 매도, 수익 실현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거래 대금이 오늘 1조가 넘어요. 1조 300억 가량 되네요. 자, 따라서 하락할 때는 이렇게 반등하면서 하락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수 타이밍, 기술적인 반등을 필요하는 그런 매수 타이밍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의 그런 단타적인 성격의 매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테마 종목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꾸준히 언급해주고 계시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한번 급증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 또 SD바이오센서의 흐름까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 원픽 종목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4% 가까운 급등세 보여줬고 SK바이오사이언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세히 다시 한번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 사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로보로보 관련주들이 상승이 두드러진 하루 가운데 하나였었죠.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사실. 저가 매수에 기이지 않았는가, 이 하락 때. 제가 오늘 SD바이오센스 얘기했던 게 급등하고 급락했을 때 아래에서 내려갔을 때 오히려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유발할 때 매수를 하자. 자, 로보로보도 그때 표현을 딱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급등 후 급락을 해서 여기서 지지할 때 상승을 하는 모습, 상승을 기대한다. 이슈는 살아있다. 삼성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기대하면서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20% 넘는 상승의 모습에 좋은 모습을 만들어 주었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16만 원에 이날 추천을 했었죠. 자, 16만 원에 추천을 한 이후에 자, 일부 수익 실현 현금화 전략을 하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 좀 더 길게 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지금 10% 이상 상승, 매수가 대비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특히 오늘 수급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였다가 다시 매수로 진행하는 그런 수급의 좋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고, 자, LG에너지솔루션 기회이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상장한 날 그 중요한 구간이 지금 50만 원이다. 50만 원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었는데요. 50만 원은 오늘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힘이 더 있는 모습이고, 자, 수급. 자, 그 신규 상장 종목은 꼭 지켜보라고 했던 게 수급이죠. 꼭 지켜봐라. 수급이 바뀌면은 상승을 한다. 자, 기관 계속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계속 당기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다 지금 매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이것으로 상승을 마감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주도 한번 더 끌어당기지 않을까라고 한번 살짝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왜 그런 기대를 하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은 코스피나 특히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에 특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이 같이 상승한다면 지수도 같이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살짝 그러한 기대는 해보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찝어주시는 종목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말 잘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식당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또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대화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 있고요. 김종원의 종목식당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도 저희 김종원의 종목식당에서 종목솔루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